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같은 트래픽이지만 영악하다 싶을 정도로 과금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트위치는 어느 정도 매출 내고 있지만 많진 않고 시장 상황이라든지 굳이 유지할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철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완벽하게 망비용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아프리카 TV가 지금 한 150억 정도 망비용으로 낸대요. P2P를 안 썼다면 900억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다 계약을 맺어본 결과 유럽, 미국, 일본, 인디아, 코리아의 저 망 비용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통신사가 특히 얄밉게 딱 트래픽이 모이면 그때 부과를 하는데 이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제목을요, 트위치 철수 논란 누구 탓인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번 주제는 확실히 좀 트위치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트위치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신 분들에 대한 온도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기사나 이런 데는 망 사용료 문제, 그 다음에 뭐 경영 문제,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딱딱 집어서 나오던데, 또 오늘 좀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분들이 트위치 그냥 게임하는 방송 아닌가?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단 트위치가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정리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유튜브도 스트리밍이 되고 또 아프리카 TV도 다 예전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이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뭐길래 글로벌적으로 큰 플랫폼이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스타트업은 망하는 게 아니라 자살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트위치 창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스틴 칸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예일대를 졸업하고 아시안계예요. 그리고 2007년 동료들과 함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사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90년대 후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고 망하고 트위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안 망했죠. 잘 됐죠. 왜냐면 타이밍이 너무 좋았죠. 2007년에 나왔는데 그게 바로 모바일과 클라우드가 대중화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 모멘텀에 힘입어 망하지 않고 시장 안착에 완전히 성공을 하고 그리고 트위치 경우 원래 서비스가 트위치는 아니고 그 저스틴 TV라는 서비스명인데 원래 게임 방송으로 분할을 하고 이제 트위치를 만들었는데 트위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역으로 저스틴 TV를 합친 그런 케이스예요. 저 저스틴 TV 들어봤는데 그게 이름이 저스틴 칸이라서 저스틴 TV였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게임 카테고리에 대한 흥행으로 이제 그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트위치의 지금 아이덴티티가 됐죠. 그래서 이후에는 뭐 아마존의 1조 원으로 인수가 됐고요. 이때가 한 2014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월 이용자 수가 9억 명에 이르고 한 매출은 3.5조 원 정도 이를 정도로 굉장히 뭐 유의미한 사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위치가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했는데 2015년, 16년쯤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우리나라 워낙 게임 대국이니까 우리나라가 한 4번째 정도 시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게임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근데 당시 이미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서비스가 겹치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아주 잘 안착을 했죠. 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게임 방송에 특화됐다는 거. 아프리카 TV는 게임 방송도 있지만 뭐 게임 방송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트위치의 경우 여기에 굉장히 잘 특화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주요했죠. 그래서 시청자랑 방송인 둘 다 글로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유통에 있어서 훨씬 더 이익이 있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가 진짜 컸어요. 그때 뭐냐면 아프리카 TV가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거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죠. 쉽게 말해서 방송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걸 만들었는데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굉장히 좀 그 그립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대도서관이라는 뭐 지금 다 아는 BJ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얘네가 우리가 뭐 브랜디드 콘텐츠나 PPL 하려고 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뜯어간다. 송출료 개념으로. 근데 이게 뭔가 송출료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고 그럼 이거 뭐 거의 속된 말로 뜯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 그리고 지들 멋대로 방송 중단을 시키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못 참는다. 그때 뭐 굉장히 그분이 이제 세진 크리에이터로서 세진 그런 사람이었고 또 여기저기서 오퍼를 받는 터라서 과감하게 총대를 매가지고 아프리카 TV를 저격하고 이렇게 나갔죠. 근데 이때
우르르 게임 BJ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트위치는 이들 흡수하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한국 시장에 안착을 해서 잘 됐었죠. 예. 저희가 이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채팅창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지연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트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연 속도가 엄청 짧다고 해야 되나요? 뭐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지연이 덜 된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이 엄청 강하다. 트위치가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연 속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늦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그럼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됐는지 뭐 좀 더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일단은 모바일 인덱스라는 그 웹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1년까지는 거의 300만 명의 월간 순 방문자 수가 도달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200만 명 수준까지 이게 떨어졌고 그런데 비슷하게 아프리카 TV도 같은 시기에 300만 명까지 올랐다가 200만 명까지 이렇게 좀 줄고 있어서 지금 뭐랄까 트위치가 어쨌든 시장 안착에는 굉장히 성공했지만 사실 1, 2년 전부터 위기의 시그널링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제 생각에는 좀 유료 실시간 방송에 좀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 같은 경우 무료 기반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좀 이들과의 뭐 직접 경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또 최근에 뭐 또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서 뭐 과금에 대한 압박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니치한 시장에 속한 걸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보면은 뭐 코로나의 영향도 봐야 되겠네요. 2021년에 인터넷 트래픽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앞으로 영원히 안 될 것 같지도 몰라요. 네. 그거는 아주 이례적인 모든 서비스들이 이례적으로 좀 트래픽이 터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게임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새 기사를 나오는 거 보면 이 뭔가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라던가 이거는 게임이 절대적이진 않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 확실히 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의 좀 도전이라든지 뭐 시도가 눈에 띄는데 그래도 좀 수량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얼마나 비중이 되는지. 그래서 최근에 다올투자증권에서 관련 리포트를 냈었어요. 국내 트위치 내 30일 평균 시청자 수가 50명 이상인 그런 스트리머. 그러니까 뭐 완전 초보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스트리머 대상으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대략 한 1,900명 정도 되더라. 그리고 요 중에서 역캠 카테고리는 한 230명 정도 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15% 비중이니까 적진 않다. 근데 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게임이 메인은 메인이다. 그렇죠. 예, 네. 뭐 지금도 뭐 사이트 가보면 사실 게임이 대다수이고 이들이 가장 탑 방송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콘솔 게임 같은 거 하면 요새 뭐 버튼 한 번으로 바로 트위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뭐 기능들을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콘솔 하다 보면은 이 게임 살까 말까 할 때 트위치 가서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아까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 이 역캠 뭐 남캠 이런 스트리머들이 앞으로 어디로 넘어갈 것이냐 그거 관련해서 좀 많이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아프리카 TV나 네이버로 뭐 특히 네이버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근데 뭐 제 생각에는데 딱 트위치에서만 뭐 방송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특히 MCN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플랫폼을 이미 썼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큰 이동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트위치가 철수하겠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작년에 말에 이제 망 사용료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질을 다운시키겠다. 잘못하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철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때 트위치가 지금 내세운 논리가 뭡니까? 일단 망 사용료 때문이죠. 그러니까 블로그 글에 그걸 자세히 올려놨는데 근데 사실은 그냥 짧게 요약하자면 망 사용료가 10배 많아. 이게 딱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간 거냐라고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유튜브랑 넷플릭스는 똑같이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꾸역꾸역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아니고 결국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망 사용료가 뭐 큰 이유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과연 트위치의 매출과 이익은 얼마일까 이런 걸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된 거니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일단 트위치가 방통위에 신고한 거는 21억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21억 원이요? 예.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믿질 않고 있죠. 매출이 21억 매출이 21억.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네.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아닌데, 구글 코리아도 비슷하게 그렇게 올려요. 공시를 하는데, 왜냐면,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한 지역에, 가장 세율이 좋은 한 지역에 글로벌 매출을 다 몰아요. 그리고 각 로컬에 있는 지사들은 굉장히 적게 그렇게 매출 집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그 로컬에서만 순수하게 발생하는 그런 매출만 집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거라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다만 또 일각에서는 글로벌 매출이 한 3.5조 정도 되고, 뭐 한국 시청 시간을 한번 이렇게 곱하면 대략 한 매출 2천억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단순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타당한 그런 그 예측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보다는 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한국 시장의 뭐 유료 콘텐츠 결제 비중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단위의 빅 스트리머도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같은 트래픽이지만 정말 뭐랄까 영악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과금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첫 번째로 큰 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이제 펑펑펑 돈을 써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몇 억씩 쓰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뭐 스트리머들 혹은 BJ들이 여기에 있는 돈을 최대한 결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하죠. 그래서 뭐 정말 극단적으로 뭐 사적인 만남까지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진짜 잘 나가는 BJ는 수백억을 뭐 이렇게 그 결제시키기도 하는데 연간으로. 근데 트위치는 그런 요소가 없진 않은데, 근데 굉장히 아프리카 TV처럼 고도화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천억까지는 벌진 못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러면 이익을 내고 있냐 안 내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적자는 모르겠지만 큰 흑자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큰 흑자라면 계속 유지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야후 코리아가 그랬거든요. 야후 코리아가 매출을 1,000억 원이 넘었고 꽤 그래도 한 1, 200억씩 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버추어라는 키워드 광고 상품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네이버가 오버추어의 그 키워드 광고 상품을 안 쓰고 자체로 바꾸면서 이미 이익을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국 시장 답 없다, 바로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트위치도 비슷한 그런 스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 내고 있지만 많진 않고, 좀 이익인지 적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심각한 수준은 아닐 텐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자체 그런 사정을 봤을 때는 굳이 유지할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철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 어떻게 하면 가장 레어하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 뭘 이렇게 그 명분을 삼아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네트워크 비용. 뭐 그게 실제로 컸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뭐 많게는 뭐 500억에서 뭐 이렇게 추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철수한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0억 원이라고 하면은 아무튼 이게 메인 뭐 이유라고 또 들 수도 있는 게 그걸 안 내면 흑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때문에 뭐 좀 수익 구조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메인 이유로 들 수는 있는 상황이죠. 안 낼 수는 없어요. 안 낼 수는 그쵸. 없고, 근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저는 완벽하게 그 망비용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트위치가 한국을 버리는 거는 아마 엄청난 용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그 유저가 트위치 전체 전 세계 3위예요. 미국 1등, 2등 독일, 3등이 우리나라인데 3위 시장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또 e스포츠는 대한민국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e스포츠 중계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인데 이 시장을 버리고 간다. 이거는 굉장히 큰 용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용기라는 건 오죽하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냥 에이 저기 돈이 별로 안 되네, 나 나갈래,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e스포츠나 온라인 게임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수익성이 좀 낮아, 뭐 남거나 똔똔이거나 이 정도인데 나 나갈래는 전혀 아닐 것이다. 압도적인 적자를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적자를 봤을 것이다. 그게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죠. 그쵸, 공개된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추측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게 트위치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각자 뭐 상장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이렇게 딱 까서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이제 두 분은 업계 이제 이야기나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이제 추측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이게 지금 망사용료 문제가 100%냐, 그다음에 망사용료가 정말 이게 나쁜 거냐, 요거에 대해서가 지금 제일 논란이기 때문에 요걸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날 거기 때문에 한번 조금 요거는 뒤로 밀어놓고요. 하나하나 좀 찝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트위치에서 입장 발표문을 낸 거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우리는 화질과 관련해서 P2P 모델을 도입해서 테스트했다. 그래서 비용을 다수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 포인트가 제가 커뮤니티나 이런 글을 읽어보더라도 요 포인트에 대해서 잘했다. 뭐 트위치가 이걸 잘 못했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이 있으셔서 요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 하실 것 같아갖고 과연 이 P2P 모델이 뭐냐, 이게 어떻게 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기술적인 용어인데요. 이제 P2P라고도 하고 그리드 컴퓨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용어들은 여러 개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용자들이 컴퓨터 트위치나 이런 걸 보잖아요.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는 동시에 이용자의 그 컴퓨팅 자원을 서버로 이용하는 겁니다. 조금씩, 뭐 많이는 안 쓰죠. 이제 이거는 막 이용자의 CPU와 네트워크를 막 50%, 60% 쓰면은 부하 때문에 이제 너무 티가 나고 5%에서 10% 정도를 이용자 거를 가져서 모아서 가상의 서버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저거네요. 그 드래곤볼에서 원기옥 날릴 때 힘을 못해줘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가 이용자한테 서버 콘텐츠를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서로들 각자들. 그러니까 이 서비스 회사 서버에는 트래픽이 줄어들죠. 확실히 줄어드니까 망비용이 확실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기술을 썼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TV 고화질 보시려면 아프리카 TV 고화질 스트리밍인가? 뭐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바로 이 P2P 또는 그리드가 불리는 그 일을 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네이버 그 고화질 볼 때도 네이버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뭐 야구 중계 고화질로 보려고 하면 뭐 깔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너무 보편적이어서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 판도라 TV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걸 썼거든요. 이용자의 자원을 훔친다, 도둑놈들 뭐 이러면서 엄청 비난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 설치가 쉬운데 옛날에 액티브엑스 깔고 이래야 됐기 때문에 그 이용자 경험이 굉장히 안 좋았고 옛날에 과거에는 굉장히 비난받았던 기술인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 있고 모두 다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우리 유튜브 볼 때 뭐 안 깔잖아요. 그쵸. 근데 유튜브는 안 깔고 네이버는 깔아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용자 경험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원래 트위치는 안 쓰다가 이제 작년에 뭐 망사용료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 기술을 써봤다. 그래, 한국에서 너무 비싸니까 이거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 한국 애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자. 우리도 P2P 해보자. 그래서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하는 거고 먹어본 놈이 먹는 거라고. 네. 이거 트위치는 안 쓰는 회사인데 네. 한국에서만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을 투입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적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별도의 기술을 운영하는 거는 아마 글로벌 기업들 싫어하거든요. 각국마다 별도의 기술을 운영하는 걸 매우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보려고 했으나 뭐 이제 경험이나 노하우도 없어서 효과도 없을 테고 또 괜히 그거 한다고 또 그 리소스만 더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이것도. 와, 요 그리드 기술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아프리카 TV의 과금력과 등등을 떠올리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프리투플레이가 또 떠오르는데요. 확실히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한 노하우가 있군요. 뭐 이게 이용자 경험을 해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무슨 대신증권 보고서에 보면은 아프리카 TV가 지금 한 150억 정도 망비용으로 낸대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P2P를 안 썼다면 900억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에서 보면 아까 아프리카 TV하고 그 트위치하고 비슷했잖아요. 네. 이 트래픽이. 그랬는데 트위치도 지금 500억 내고 좀 있으면 900억 내야 된다고 그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00억, 500억 이런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죠. 네. 내가 그 정도 내왔던 거고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와, 이게 아프리카 TV의 그 영업이익이 궁금해지네요. 영업이익이 900억 안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리드가 없었으면 네. 아프리카 TV를 하나도 남지 않나요? 아프리카 TV 굉장히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네. 매출 3,100억 원에 영업이익 820억.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애매하네요. 이게 150억이 900억이었으면 750에 깎이는 거니까. 근데 아마 거기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쓸 때는 보통 IR 팀에서 자료를 받아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900원 좀 너무 많긴 하네요.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프리카 TV하고 거의 비슷한 트래픽이 되니까 비용도 비슷할 거예요. 망비용도. 그렇군요. 이번에 또 하나 지금 제일 이슈되고 있는 게 결국은 그 문장이에요.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10배가 더 높은 한국 네트워크 수수료 때문에 네. 이 돈이 안 돼갖고 우리 철수한다. 네. 요 문장은 사실입니까? 우리 지금 기사애들 보면 어디랑 비교해서 10배인데 이러면서 이제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정가제가 아니에요. 이 망비용이라는 게 협상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이 세냐 안 세냐 요 차이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딱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둘이 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본 게 하나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이게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건데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뭐 하는 회사냐면 CDN 회사예요. 각 전 세계 캐시 서버를 운영해주는, 대신 운영해주는 그 회사에서 이제 전 세계 자기들은 이제 캐시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통신사와 다 계약을 맺습니다. 네. 만계약을 다 맺어야 이제 거기다가 콘텐츠를 자기들 캐시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 자기들 다 계약을 맺어본 결과 유럽, 미국, 일본, 인디아, 코리아의 저 망 비용입니다. 진짜 크게 차이 나네요. 압도적으로 많죠. 이게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발표한 거라서 얘네들은 전 세계 통신사와 다 계약을 해본 애들이니까 얘들이 말은 믿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는 6년 동안 이 비용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저 표현이 있잖아요. 그 밴드위스 코스트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원래 망비용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새로 이제 막 쫙 깔은 다음에는 좀 비싸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들이 자기 투자금을 빼면 그때부터 쭉쭉쭉 떨어지거든요. 고속도로랑 비슷한 거죠. 처음에 유료도로 같은 거 건설을 하면은 나라에서 이 건설 비용을 좀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좀 비싸게 통행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영업이익이 나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도로 요금을 점점 낮추는. 그렇죠. 근데 6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 통신비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회수를 끝낸 뒤에도 그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10배가 비싸다라고 하는 게 지금 표를 보면 확실히 그러니까 트위치 입장에서는 이것도 서로 계약이니까 내가 미국에서 계약한 것과 내가 한국에서 계약한 요금이 한국이 10배 비싸더라 이 얘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에도 전혀 없는 건 아니군요. 영어는 아닌 거군요. 그렇죠. 망을 공짜로 쓸 수는 없죠. 돈을 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망 사용료라는 개념이 사실 세계에 없는 개념이라 이게 너무 이제 이거 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망 사용료라는 건 없어요. 또 접속료, 망 사용료 우리는 또 그 따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망 사용료라는 개념을 한다면 우리 구간 인터넷이라는 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순간 통행료를 내라. 이게 이제 망 사용료라면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이제 그걸 만들겠다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망을 만약에 이용하려면 거기하고 나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결하는 비용. 나는 뭐 밴드위스를 얼마로 계약하겠어라고 계약하잖아요. 뭐 우리 이제 뭐 초고속 인터넷 계약하는 거 똑같은 개념은 똑같은 거죠. 그 비용이 얼마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접속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통신사한테 내는 이 그냥 인터넷 사용료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 서버들도 컴퓨터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다르죠. 우리 티타임즈도 라이브 할 때 그 싸구려 요금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좀 좋은 요금제로 하지 않나요? 싸구려라서 계속 끊기는 거 아닐까요? 저가 요금제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여기 건물이 좀 오래돼서 인터넷이 느리다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좋은 트래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계약을 하는 거죠.
그쵸, 그쵸. 이게 인터넷 사용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접속료 같은 경우는. 근데 망 사용료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망 내에 얼마나 이 트래픽을 차지하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유럽의 유로스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영국에도 연결돼 있고, 프랑스, 벨기에 뭐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처음에 탈 때만 내는 게 아니라, 벨기에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야, 우리 철로는 맨날 붐비잖아. 니네 이쪽 프랑스에서 저기 뭐 독일 가고 이럴 때 우리 철로를 계속 쓰잖아. 우리 철로는 맨날 여기는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좀 돈을 내. 지금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망 사용료라는 그 구간 통합이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건 인터넷의 본질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예요. 그렇죠. 요 망 사용료가 옳은가에 대해서는 또 뒤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900억 낼 거 이 그리드 컴퓨팅 덕분에 네. 좀 적게 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를 들어 뭐 유튜브나 netflix도 엄청 많이 네. 이 망을 사용하잖아요. 네. 거기는 어떻게 지금 돈 벌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했듯이 협상의 문제잖아요. 협상력이 누가 세느냐의 문제예요. 유튜브는 처음에 한국에 서버를 놓지 않고 그냥 그 해외에서 서버에서 직접 이 송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보면 해외망에 가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해외망이 비싸거든요. 아, 해외에서 이게 갖고 오는 돈이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우리나라 통신사는 개위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핫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탑 티어가 아니에요. 그쵸. 두 번째 티어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두 번째 티어는 위 티어에 돈을 계속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갈수록 손해요.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그 탑 티어랑 두 번째 티어를 가르는 게 이제 네트워크에 얼마나 투자했느냐 그건가요? 네. 아, 내가 얼마나 많은 등치가 크냐 이거에 따라 이제. 그러니까 전체 인터넷이 뭐 100이라면 너는 인터넷에서 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되잖아. 나는 30이야. 내가 인터넷에 30을 찼으니까 나한테 돈을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뭐 우리나라 규모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탑 티어는 아니고 두 번째 티어가 이제 우리나라 내 1티어들이 글로벌로 가면 두 번째 티어가 되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냅니다. 많이 내는데 해외랑 접속을 할수록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때문에 자꾸 해외에 돈을 내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LG 플러스가 제발 우리한테 캐시 서버 좀 놔주면 안 돼? 아, 외국에서 안 갖고 오게 그러면 캐시 서버를 놓으면은 자주 쓰는 영상은 우리나라에 있는 서버에 그렇죠. 잠시 저장했다가 바로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트래픽이 도는 거죠. 해외로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 LG 플러스가 처음에 그걸 놨어요. 그걸 놓는 걸 보더니 SK가 야 나도 놔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KT는 안 놨어요. KT는 그런 거 놓는 거 싫어하거든요. 놔주는 거는 이제 유튜브가 자기 서버를 갖다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돈 줘 이렇게 또 안 하고 아니면 했는지도 모르죠. 조금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KT마저 지금은 캐시 서버를 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요? 유튜브.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모든 통신사가 빅3가 유튜브 구글 캐시 서버죠. 구글 캐시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트위치는 아까 말했듯이 이 라이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1초가 그 레이턴시가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그 막 무슨 이용자와 그 스트리머가 퀴즈 대회를 하는데 퀴즈 냈는데 이용자가 1분 뒤에 그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연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서비스를 못 해요. 그래서 트위치는 한국에 진출할 때부터 한국에 내가 서버를 놔야 돼요. 근데 와서 야 나 서버 놓을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사 뭐라고 하겠어요? 돈 내!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협상력이 현저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통신사들이 원래부터 제발 와주세요라고 해서 오니까 금이 환영을 했는데 지금 트위치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일단 서버 놓고 해야 되니까 좀 약간 지고 들어가는 거네요. 네가 뭔데 돈 내, 네가 뭔데 이렇게 되니까 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통신사도 오랫동안 10년 전에는 몰랐지만 네. 근데 사실 10년 전까지 이제 회사 내부에서 망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고민은 안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거기서도 이제 확실히 회사 방향을 딱 정했거든요. 무조건 내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강세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가장 이제 트위치 사태 이전에
넷플릭스하고 그걸로 굉장히 많은 그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완성도가 되고 그리고 완성도 있게 그 전략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대관이라든지 언론 응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면서 그 트위치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온 그 플레이어로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독박을 썼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정립되기 전에는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막 깎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거의 공짜로 해주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딱 판이 딱 짜여지고 이제부터는 돈 제대로 벌어야지라고 하는데 그때 들어왔군요 이제 트위치가.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까지는 아니고 네이버나 뭐 아프리카 TV처럼 좀 오랫동안 한 사업자들은 또 어느 정도 대응하는 방법도 알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랫동안 뜯겼잖아요. 뜯겼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네. 법을 아는데 최근에 한 사업자일수록 이제 이런 거에 대해 크게 고민을 안 했고 근데 통신사는 어떻게 보면 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걸 벼르고 벼르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최근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 중에서는 왓챠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플레이어로서 되게 최근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래요. 예. 넷플릭스 사례는 좀 재밌습니다. 네. 넷플릭스하고 SK하고 막 법적으로 막 소송하고 네네네. 뭐 돈을 내내 만에 하고 이렇게 저번에 뭐 이렇게 화합도 소송을 하고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네.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네. 근데 거기서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죠. 그 SK 두 회사가 넷플릭스한테 너 우리 망을 썼으니까 돈을 내라. 망비용을 내라. 라고 했는데 넷플릭스는 나는 망비용 못 낸다. 네가 망비용 아끼고 싶으면 우리 캐시 서버, 걔네는 OCA라고 부르는데 우리 캐시 서버를 니네 망에 넣어라. 우리가 캐시 서버는 공짜로 넣어줄게. 이 상태가 됐는데 유튜브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자는 건데 유튜브에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통신사 입장에서 야, 우리 한 번 당했는데 두 번은 못 당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엄청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소송하다가 이 소송 계속하다가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이 교묘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넷플릭스는 망비용을 안 냈는데 SK는 돈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음주운전인가요? 넷플릭스는 망비용은 안 내겠다라고 네. 해서 캐시 서버를 넣었어요. 네. 결국은 캐시 서버를 넣는 걸 선택했죠. 근데 SK는 이거는만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되니까 SK IPTV 뭐에 리모컨에 넷플릭스 버튼을 넣기, IPTV에 넷플릭스 직접 연결하기 이런 걸 넣어서 넷플릭스에 마케팅비를 받은 거예요. 돈을 받긴 받았어. 하지만 명분이 망비용이 아닌 거죠. 네, 이거 업계에서 많이 해요. 보통 3쿠션 한다고 하는데 그 바로 이제 1대1로 거래하기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거는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현실적인 이슈가 뭐냐면 이용자를 누가 더 잘 볼모로 잡는가 이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서비스 수준이 안 좋거나 이러면 그 통신사 입장들이 이제 이용자로부터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협상력 있게 좀 그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약간 좀 뉴비라든지 신규 플레이어들은 약간 그게 아니니까 솔직히 얘네 없어도 그 이용자들이 컴플레인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차피 망은 다 깔렸고 이용자들 다 쓰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좀 더 무시하고 이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죠. 예. 하나하나 예전 얘기부터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군요. 그리고 과거에 축적되어 온 경험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누구 잘못이다라고 결론을 내기 전에 또 그래도 트위치가 책임감 있는 뭔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게 좀 보였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 댄 클래시 CEO가 직접 트위치에서 방송을 켜서 스트리밍 보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우리가 철수를 하는 이유를 써놓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발표도 하고 Q&A도 받고 이렇게 좀 응대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이상했던 게 이 댄클래시 CEO가 한국의 망 사용료 규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에 망 사용료를 내야 되는 그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규제는 없죠. 그러니까 망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계류된 상태고요. 그거 뭐 민주당에서도 내고 저 국민의힘에서도 내고 그래서 망사용료 법이 국회에 제출은 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된 건 없고요.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망사용료를 받는 법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별명으로 넷플릭스 방지법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던 거예요. 넷플릭스가 우리 그 약간 국뽕 그런 관점으로 넷플릭스가 한국 기업들은 돈 내는 넷플릭스가 안 낸다더라. 이런 게 국회에서 얘기가 돌아서 그럼 우리 넷플릭스 같은 거를 그런 역차별을 만들지 말자라고 해서 넷플릭스 방지법으로 라는 이름으로 만든 게 그 망사용료 그 징수 법안이고요. 이번에는 근데 그때 그거는 통과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통과된 거는 넷플릭스 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법은 통과된 법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CP도 서비스 안정화에 책임이 있다라는 법이에요. CP라고 하면 콘텐츠 프로바이더니까 네, 넷플릭스 같은 우리 넷플릭스 같은 회사도 우리는 버퍼 걸려 그러면 통신사 이렇게 책임이 지금까지는 왜냐면 통신사 기간 통신사잖아요. 그런 걸 법적 책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부가 통신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부가 통신사라고 하거든요. CP를 부가 통신사들은 그런 책임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규제를 해놓은 거죠. 책임이 있어. 니네도 망 안정화에 기여를 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니까 그 뭐 얼마를 내야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런 책임은 주어져 있어요. 법적으로. 애매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망사용료를 협상을 하고 이러는 거는 어디를 근간으로 해서 통신사들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인터넷 계약하듯이 하는 건데 이제 이 통신망에 접속을 하잖아요. 여기를 들어와야 이게 인터넷이 나가죠. 이거 쓰려면 돈 내는데 그걸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통신사 3개밖에 없으니까. 네, 통신사 생각밖에 근데 통신사들도 되게 영리하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인터넷 업체들이 너무너무 힘겹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세팅을 해서 왜냐면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하면 분명히 역작용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구글이나 이런 사례처럼 우리나라 제형 CP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여기에서 결사적으로 뭐랄까 이제 대관이라든지 언론에 힘을 실어가지고 어떻게든 바뀐다든지 뭐 이런 걸 할 텐데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업계 만나 보면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건 아는데 의외로 큰 업체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좀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고 통신사들은 굉장히 결사적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이 좀 뭐 되게 상황에 맞춰서 되게 영리하게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현실적인 면이. 우리는 원체 옛날부터 비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비교 체험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우리나라에서 과일 먹으면 엄청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망고 얼마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태국 가보기 전에는 망고 비싼 거지 망고는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태국이나 필리핀 가보니까 망고가 이렇게 싼 거야 이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 체험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할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못 모르고 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망고는 10,000원씩 내는 거지 원래 이렇게 생각한다고. 못 모르고 냈다. 그 다음에 이제 최 대표님은 이게 다 계약이 비밀에 붙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돈 버는 거 잘 봐가면서 계약을 맺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막 그 불만의 임계치가 분명히 있어요. 심재석 대표님이 얘기한 불만의 임계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아주 심각했으면 뭔가 했겠죠. 뭐 제4통신사를 만드는데 뭐 참여를 했다든지. 왜냐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사실 그 정도의 자본력을 갖추게 됐거든요. 조 단위의 자본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걸 한다든지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내라는 거 그렇게 한 거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뭐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리드 기술 쓰고 이러면서 버틸만 하죠. 그러니까 버틸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신사가 어떻게 보면 좀 조율을 잘 하는 건데 이용자의 경험을 깎아 먹으면서 그리드 기술 써가지고 버티는 거죠. 이용자 경험, 요 이용자 경험의 키워드는요 잘 갖고 계십시오. 나중에 아마 망사용료 이야기를 할 때도 이용자 경험이 아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매출 이야기까지는 좀 해주셨던 것 같고 그 전체 트위치에 대해서 한번 봤을 때 지금 기사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좀 보면 망사용료 문제가 직접적인 철수의 이유가 아닐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아까 이제 최 대표님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매출이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좀 안 좋다. 그다음에 구조조정도 좀 세게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때요, 트위치?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는 케이스가 한국에서 잘 안 돼서 철수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본사가 문제가 나면 철수를 하거나 매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금 유동성 마련을 위해 하는데 트위치가 과연 본사가 어떠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매출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3.5조 원도 추정치인데 여기 이제 근거는 비즈니스 오브 앱스라는 그 시장 리서치 기관의 자료예요. 근데 보통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는 여기서 앱 기반 관련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추정을 하는 건데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 같은 경우 다양한 앱 관련된 조사기관으로부터 돈 주고 자료를 사가지고 그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업력도 쌓여서 굉장히 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1조 5천억 원이었다가 2020년에 2조 3천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점프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과 2022년 3조 4천억 원 그리고 3조 6천억 원으로 굉장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위치가 과연 손익을 내느냐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것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 여러 언론 보도로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트위치 그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또 일각에서는 아마존이 상당 규모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그런 자체 서브스크립션과 그 트위치의 그 결제 상품을 연동시켜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위치가 본사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맞다. 근데 이제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을 이제 쿠팡 플레이 운영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쭉 뭔가 멤버십에 대한 로열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환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유의미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그 아마존이 최근 1년 동안 한 1, 2만 명 가량을 이렇게 레이오프 시켰어요. 구조조정을 시켰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보통 1차 때는 리테일 위주로 이렇게 좀 구조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채용 및 인사,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딱 트위치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트위치의 대표가 바뀌었어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공동 창업자였던 아까 얘기했던 그 저스틴 칸의 공동 창업자였던 에미치어라는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댄 클래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 한번 이렇게 리더십이 교체가 됐고 그 사람이 왔을 때 또 딱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지금 우리가 성장이 정체된 건 성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정말 내년에는 역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그 트위치 본사가 진짜 사정이 안 좋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시그널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새로운 CEO가 오면서 이렇게 뭔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손을 보면서 이렇게 이번에 한국 철수도 결정을 하게 된 것 같군요. 지금 딸기조아님께서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망사용료 다른 것보다 10배 비싸다 그러던데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그렇게 비싸게 내고 있는 건가 국내에서 왔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가격은 사실 소비자가 내는 건 좀 싼 편이죠. 딴 나라에 비해서. 결합 상품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해외에 가면 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이 진짜 좋은 점이 싸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는 좀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맞죠. 정부가 그 통신비를 규제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인터넷 비용, 그다음에 전화 거는 것도 사실 뭐 비싼 편은 아니고 전기 이런 거 하면 확실히 소비자는 싸요 우리나라가. 이 규제 산업이거든요. 통신 산업이. 내가 통신사 하고 싶어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한테 뭐 주파수도 할당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얘기는 경쟁이 적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통신 3사만 경쟁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담합도 쉽고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제 통신비를 규제하죠. 여기 지금 트위치가 본사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또 요새 망사용료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트위치가 너무 잘 돼서 나가는 거다. 트래픽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나가는 거다. 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논리가 사실은 뭐 직접적인 100% 충돌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잘 되는 건가, 잘 안 되는 건가, 어느 쪽이 맞는가는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프리카 TV와 유사한 트래픽인데 잘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아프리카 TV도 최근에 매출이 급격하게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1년에는 매출 2,700억 원이었고 22년에는 3,100억이었는데 올해 아마 3,000억대 초반 날 것 같아요. 3분기까지 자료를 보면 3분기까지가 2,000억대 후반이라 가지고 그래서 약간 저는 실시간 그 뭐랄까 방송 플랫폼의 좀 위기까지라고 보긴 어렵지만 분명히 좋은 상황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또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또 감안을 하면 이게 코로나 영향인가 또 싶기도 하고 또 아무튼 그렇죠. 경기도 안 좋고. 네. 근데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또 안 좋은 거는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영이 안 좋은 건 맞으니까 애매하군요 이게. 그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작년에 720p로 화질을 다운시키고 나서 많은 스트리머분들이 나갔다. 네. 또 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것도 영향이 확실히 큽니까? 나가겠다고 선언한 그 스트리머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완전히 난 트위치 끊어 뭐 이런 스트리머 별로 없지만 이제 동시에 운영하는 이런 스트리머들이 늘어났죠. 분명 영향이 있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720으로 줄인 이유가 이 망비용을 아껴보겠다고 화질을 낮춘 거잖아요. 결국은 망비용 때문에 이용자가 나가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때 그 이유 때문에 720p로 다운을 시켰더니 아무튼 나갔다. 그러면 또 그 이후에 지금 한 1년 동안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징후는 별로 없고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내가 트위치에서 쌓아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확 옮겨가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에서 티타임즈 하다가 갑자기 아프리카 TV로 가세요 그러면 갈 수 있겠냐고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높으니까요. 가는 거 다르긴 해요. 가는 거 어렵습니다. 달라요. 어렵고 또 트위치는 스트리머가 좋아하는 플랫폼인 게 이 과금 체계가 이게 정식 그 과금 체계는 이 수수료가 비싼데 서드 파티 과금 체계를 허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좀 낮은 수수료로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용하니까 이제 조금 트래픽이 줄어도 이 과금에서 더 유리하니까 잘 안 움직이죠.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 네. 수익률이 이쪽이 좋으니까, 효율성이 그렇죠, 좋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근데 지금 이 트위치가 문을 닫게 되면은 이 트위치에서 스트리밍을 하시던 이 스트리머들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겠죠. 트위치는 근데 어쨌든 좀 스트리머들과 강한 유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그들 스스로도 좀 이게 레pu테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뭐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여기에 추가로 네이버가 최근에 그 치지직이라는 그런 게임 전문 그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내놓을 예정인데 지금 여기서 실무진끼리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관을 돕는다고 하니까 뭐 지켜볼 만한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뭐 사실 주력 사업이 아니에요. 그 게임 쪽이라든지 스트리밍 쪽이 오히려 핀테크나 아니면 커머스나 뭐 클라우드 이런 쪽이 더 주력 사업에 가까워서 얼마나 뭐 지원을 해줄지는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뭐 크게 막 네이버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 아닐까요? 이 유튜브랑 맞짱을 떠보려고 하다가 사실 네이버 TV에서 많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앱이라던가 이런 좀 우회해서 니치한 마켓으로 영상을 뭔가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기회가 생겼으면 그래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이버도 그렇고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이번 사건을 정말 이게 경영자라면 좋게 안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좀 그냥 그 얼핏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세리겠구나 네.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넘어올까라고 생각하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걸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사업자는 어쨌든 이게 잘 되는 산업이 아닌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나 뭐 오히려 시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참여자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지. 네. 물론 뭐 파이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어쨌든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네이버나 뭐 아프리카 TV 모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물론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 올지 한정.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다고 화질을 낮춰서 이용자들이 불편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트위치 인성보소라고 해주셨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렇죠. 네. 지금 인터넷에서도 보면 두 진영으로 엄청 싸우고 있는데요. 그 이쪽의 말씀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네. 누구 편을 들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아프리카 TV 수혜주다라는 지금 기사가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기사 나오던데 그거는 그러면은 별로 안 좋게 보시겠군요. 뭐 수혜주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오래 전부터 트위치를 주적으로 설정을 하고 뭐 거기 있는 경영진들 퇴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냥 뭘 퇴치하나 그렇게 싶은데 어쨌든 처음부터 굉장히 이게 싸우면서 트위치가 컸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애초부터 되게 트위치를 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찻잔 속의 태풍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뭐 트위치가 뭐 이렇게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뭐 큰 의미가 가질 수 있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그 주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아프리카 TV는 그 뭐랄까 남캠 역캠으로 대표되는 게 매출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되게 하수구 문화라는 걸 듣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경영진들이 뭐 정말 뭐 거기에 있는 대표님은 아예 자기는 아프리카 TV 솔직히 왜 지금도 보는지 모르겠다. 정말요? 그걸 공개 속상해서 네.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걸 좀 회피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여기저기 했는데 어쨌든 남캠 역캠으로 돈을 버니까 이거밖에 답이 없구나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상황이라 가지고 뭐 그 트위치에 있는 게임 스트리머들이 넘어와 봤자 뭐 큰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혜주는 뭐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트위치의 스트리머가 아프리카로 가기 싫을 거예요 아마. 문화나 어떤 UX나 뭐 이런 시청층이나 이런 게 다르고 또 유튜브로 가자니 유튜브는 너무 광활해요. 거기서 성장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너무 광활하고 또 VOD 중심으로 가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실시간 소통하면서 하는 방송하고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혹시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서비스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몰라가지고. 네. 근데 저는 유튜브로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훨씬 더 성장 기회도 많고 그리고 뭐 물론 VOD 중심이긴 하지만 트위치라든지 아프리카 TV도 VOD 쪽으로 굉장히 많이 동력을 만들려고 진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잘 안 되긴 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 잘 정착하면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네이버 취직의 실무진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아무리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스트리머가 간다고 해도 팬들이 다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스트리머 분들은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오늘 방송 진짜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스트리머들이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진짜 아까 딱 비교하시고 나서부터는 너무 이게 좀 제가 마음적으로 동화가 됩니다. 네. 스트리머 분들이 어디로 가실까? 그 다음에 트위치에 과연 수혜 서비스가 있을까? 이런 것까지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아까도 말씀해주셨던 SK 브로드밴드와 이제 넷플릭스 간의 법적 분쟁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뭐 페이스북도 있었고, 네, 뭐 막 법적 분쟁도 많이 있고 있었잖아요. 요 망사용료를 받을 때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상호 접속곳이나 이제 아까 티어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배경 살짝만 깔고 가죠. 우리나라에서 망사용료라는 개념이 이슈가 된 이유는 복잡한 얘기긴 한데 상호 접속곳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접속, 인터넷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맞물려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맞물리는 게 이제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맞물릴 때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돈을 낼 것이냐, 이걸 규정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상호 접속고시를 정합니다. 서로 이렇게 그 과기부에서 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인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연도는 그쯤에 상호 접속고시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1티어, 우리나라 1티어, 통신 3사죠. 우리 통신 3사는 그 1티어들끼리는 퉁치자예요. 아, 자기네들끼리는, 그러니까 제가 SK를 쓰고 여기 바이라인 네트워크가 예를 들어 KT를 쓰는데 네. 제가 이쪽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면은 KT랑 SK를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들끼리는 그냥 퉁치자. 어차피 우리는 네가 보내주는 거나 네가 다시 받는 거나 그러니까 돈 줬다 받았다 뭐하러 하냐. 그냥 퉁치고 서로 안 주고 안 받자. 그게 이제 이게 글로벌 표준입니다. 글로벌에서 같은 티어끼리는 이 돈을 안 주고 안 받는 게 글로벌 표준이에요. 근데 이제 16년도에 그게 바뀌면서
그 전화처럼 된 거죠. 전화 거는 사람이 돈 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데이터 보내는 사람이 돈을 내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K 이용자가 KT 망에 있는 서버에 뭐 데이터 요청했어요. 만약에 유튜브가 KT 망에 있어요. 근데 SK 네트워크에 있는 이용자가 그 데이터를 가져가면 내 데이터가 SK 망으로 갔잖아요. 네. KT 입장에서 그러면 KT가 돈을 주는 거예요. 속보 보낸 사람이 내라. 네,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KT가 문제가 됐는데 KT가 뭐 하냐면 KT가 다른 두 통신사는 해외망이 약해요. 근데 KT가 해외망이 짱짱해요. 그래서 이 캐시 서버를 KT에 많이 줬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KT 안에다가 캐시 서버 하나 두고 여기서 SK한테도 보내고 여기서 LG한테도 보내고 한 거예요. 어차피 서로 돈 안 내던 시절에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보내는 사람이 돈을 내게 되니까 KT 입장에서 이 페이스북 때문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내라고 이제 저쪽에서는 압도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T가 나 못 보내겠다. 네가 돈을 내든지 이거는 너무 내가 일방적으로 너무 돈을 낸다라고 해서 그 페이스북이 아 그래 그러면은 SK하고 LG 거를 KT 캐시 서버가 아니고 일본하고 홍콩에 있는 서버에서 가져가도록 해외망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페이스북 느려지고 동영상 재생 안 되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방통위가 페이스북 이놈들 니들이 그걸 경로를 바꿔가지고 우리 이용자들이 손해를 봤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 과징금 물리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망비용이 이슈가 된 거예요. 원래 안 주고 안 받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상호적 고시가 바뀌는 바람에 주고받는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CP 이용자가 많은 CP를 보유할수록 손해예요. 네. 그러니까 CP가 없을수록 이득이고. 그러네요. 돈 많이 버는 네가 좀 싸? 그러니까 CP가 좋은 CP가 있는 애들이 더 손해 보니까 CP한테 가 돈 줘. 너 때문에 내가 돈을 내게 생겼어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망사용료 이슈가 생긴 거죠.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망사용료 이슈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이해되시죠? 아 근데 이제 이 고시가 또 한 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 주는 사람이 돈 내는 거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비중이 어느 비중 이상일 때만 돈을 냅니다. 1대 1.8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1.7배 많을 때는 퉁치고 1.9배 내가 더 많으면 내가 돈을 내야 됩니다. 계산은 계속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약간 혼선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망사용료라는 게 이제 접속료라는 개념이 있고 네. 전송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접속료는 아까 이제 트위치 사태랑 비슷하게 이제 그 회선 사용에 대한 이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고 이제 전송료가 이제 방금 이제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해외에서 이제 트래픽이 이전될 때 이제 티어에 맞춰서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다른 거고 근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망사용료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혹시 이것도 이해 안 되시면요 이거를 모르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전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제 주위에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예, 저희 친구들한테 야 인터넷 네가 백악관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면은 백악관 홈페이지가 뜨잖아. 그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그거 뭐 위성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아니 휴대폰에서 그 유선까지 가는 데야 뭐 이 무선으로 가겠지만 내가 집에서 이 유선 랜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가겠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가 해저 케이블로 해갖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지진 나서 그 케이블 끊어져가지고 인터넷 끊긴 적도 있죠. 그러겠네요. 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망에도 이게 다 용량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게 뭐 그렇죠. 통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전기도 똑같고 이 길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얘가 이 용량을 더 넘기기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크게 깔아놔야 되려면 돈이 들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우리가 더 투자해서 이걸 더 깔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통신사도 우리가 투자하려면 이걸 안 받으면 우리가 적자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다 맞물려 있는 게 망사용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머릿속에서 유선이다. 꽉 찰 수도 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망사용료 관련해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텍스트가 왔다 갔다 하고 이미지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확실히 넷플릭스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고 요새는
TV도 인터넷망으로 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IPTV라는 네, 건 인터넷망으로 보는 거니까 8K, 뭐 4K 네. 엄청 큰 용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근데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통신사의 논리가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신사도 비용이 이제 늘어나는 구조죠. 근데 이게 이제 전기를 많이 썼다고 전기 설비가 더 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투자가 들어가는 거지. 구축해 놓으면 아까 말했듯이 구축해 놓은 다음에는 이제 까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용자가 당장 뭐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한 게 업그레이드 할 때 또 요금 많이 받잖아요. 이용자한테. 우리 5G 요금 내면 요금제가 훨씬 비싸지잖아요. 4G보다. 그러니까 그 이용자한테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뭔가 그 시장 실패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냥 그 지금 통신사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 못 올려. 왜냐면 정부에게 허락 받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이용자 수가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영토도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장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통신업 그 자체로 어떻게 매출의 향상이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거나. 그래서 KT, SK텔레콤의 매출을 보면 최근 4, 5년 동안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쪽쪽쪽쪽 이렇게 올리는 막 이런 거다 보니까. 근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CP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뜯어내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이런 걸 봤을 때 인터넷 업계 얘기가 있고 통신 업계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근데 좀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인터넷 업계에 있다고 가깝게 볼 수가 있지만 좀 이렇게 멀리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 좀 우리나라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그냥 관점에서 보면 과연 어디 힘을 실어주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비유를 들자면 아까 이제 도로로 비유를 하셨는데 도로가 통신사인 거고 관광 명소가 이제 CP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둘이 좋은 예, 그러면 둘이가 대한민국에 더 도움이 되냐라고 봤을 때 도로는 상방이 없어요. 더 이상 뭐 도로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뭘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뭐 좋은 건 없어요. 근데 한국의 관광 명소가 많아지면 되게 국익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글로벌 사업 많이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K-팝 성지라고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역에 모이듯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모아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관광 명소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국익상 맞긴 해요. 그래서 좀 그걸 좀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사들의 어려움을 좀 이해하면서 좀 스무스하게 좀 CP들에게 도움을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일단 좀 경쟁 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통신 산업이 그 굉장히 규제가 많은데 좀 제4의 통신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들의 지분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든지 기간 산업자들은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센스 획득비용도 굉장히 비싼데 좀 인터넷 은행처럼 좀 니치한 영역에는 좀 그런 걸 좀 적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4 통신사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어느 정도는 그게 좀 허용돼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제4 이통사는 정부는 만들고 싶은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CP들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P들이 정말 이제 그것 때문에 사용료 때문에 너무 부담되면 어떻게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만들었겠죠. 근데 좀 안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얘기를 많이 나눠 보면 그 중요하긴 한데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또 않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상호 접속 고시가 이 상태로라면 만들어도 내가 계속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계속 줘야 네, 되니까. 내가 계속 돈이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서버를 내 망 안에 넣어놓고 내가 보내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드는 게 불리하죠. 그래서 약간 저는 좀 관점을 좀 바꿔서 관광진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P들이 힘들다 뭐 이런 관점은 저는 좀 이게 그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인터넷 산업에서나 먹히는 거지. 근데 이들이 잘 돼야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관광이 진흥될 수 있도록 그 방법에서 뭐 좀 도로 비용도 좀 이렇게 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제 도로 회사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들이 참여시킬 수도 있고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뭐 망 중립성에 대해서 뭐 되게 강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인터넷 산업 위주의 생각인 것 같아요. 좀 국익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전 모두에게 도움 된다. 그 망중립까지 가져가시고요. 망 중립을 갈 생각은 없고 비슷한 맥락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 망비용이 낮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10배 비싸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하겠어요? 콘텐츠 사업하는 사람에게 통신비는 제조업자에게 전기요금이란 말이에요. 뭐 세금을 10배 더 비싸게 받으면 이 비즈니스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 비즈니스가 계속 되려면 통신비가 10배 비싸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게 하나만 더 지금 이제 도로 결국은 도로를 누가 얼만큼 써서 이 도로 보수는 누가 하고 이제 이 돈을 누가 낼 거냐에 대한 결국은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서 두 갈래로 갈린 게 망 사용료를 받는 통신사가 잘못한 거다. 그다음에 망 사용료를 안 내려고 하는 트위치가 얘네가 사업 구조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럼 결국 망 사용료 문제인데 이 망 사용료를 그러면 안 내게 된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안 내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통신사가 이익을 이만큼 보고 있으니까 니네가 이익을 줄이면 망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업들은 이익을 줄일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익을 분명히 어느 정도 내려고 할 거고 그럼 이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용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그러면 망사용료를 CP들한테, 이 기업들한테 물리는 거를 안 할 경우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또 걱정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국은 누가 내겠습니까? 그게 망이든 콘텐츠든 소비자가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부담스러우면 콘텐츠와 질이 좋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그 휴대폰을 이용할 때 그 한 달에 요금을 8,800원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 나도 계속 8,800원 내고 싶어라고 하면서 난 인터넷도 보고 하고 싶어 말할 수 없잖아요. 나 영상 유튜브 보는데 8,800원 내고 싶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하면 그 비용을 내는 거는 결국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망사용료가 올라가요. 우리가 물론 넷플릭스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유튜브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기본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용자가 더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경쟁 시장이 아니거든요. 딱 3, 4만 있는 시장에서 인구 5천만 명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불법이 아니야. 그럼 이 CP들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뭐 그 인터넷 기업의 수장들도 아마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그들도 거대한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가 비즈니스하고 뭐 소상공인들 죽는다 한데 다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뭐 불법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잘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건 기업의 생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다만 문제 제기를 하자면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간 산업이니까 경쟁 시장이 아닐 수 있는 건 오케이, 그건 다 마찬가지가 다른 나라가.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역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진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 시장으로 만들고 그러고 좀 풀어주면 소비자들 다 묶여 있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또 가격 정책도 다양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뭐 정말 인터넷 안 쓸 사람은 그냥 9,900원 내고 저처럼 많이 쓰는 사람은 99,900원 쓰고 그래서 뭐 저야 뭐 되기 싫죠. 99,900원. 근데 한 옵션이 10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제일 맞는 뭐 79,900원을 쓰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통신사만 욕할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 게 문제인 거고 5천만 명이 다 인터넷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야말로 좀 정부가 이럴 때 진짜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를 때 쓸데없는데 움직이지 마시고 이럴 때 이거는 경쟁 시장이 아니니까 이런 비효율이 나는구나. 그럼 이걸 경쟁 시장화 하자. 이렇게 뭐 정말 제4 이동통신사 만든다고 하면 정말 이제 좀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네.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통신사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망 비용을 마차한테는 10배 받고 그 웨이브한테는 안 받으면 웨이브 통신사 거 맞잖아요. 아, 그쵸. 네. 내 거는 안 받고 마차는 10배 받으면 마차가 살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통신사들이 그냥 아까 말했던 관광지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관광지에 나는 돈을 안 내고 남들은 다 돈을 내고 오라고 하면 내 관광지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 구조가. 이게 공정거래법에서도 다뤄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비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 CP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알게 모르게 계속 막 도로를 갖고 있는 데들은 자기네들이 계속 이득을 볼 그렇죠. 수밖에 네. 없는 거네요. 물론 자기네들끼리 비용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원 서비스가 한때 통신사 중심으로 옮겨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트래픽 때문에요.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두 분이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그거는 하나 우리가 유념을 같이 해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망사용료를 받는 통신사를 욕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터넷 요금, 통신 요금이 비싸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두 개는 좀 상충된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라고 그 관점으로 세상에는 누가 잘못하지도 잘하지도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네. 이건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일뿐이거든요. 네. 이 상충될 때 아까 말했듯이 우리 사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이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두 분께서 오늘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뤄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일반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통신료를 적게 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망사용료 이야기가 나올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면 망사용료를 안 받으면 제가 돈을 더 낼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트위치 편을 들 거면 내가 돈을 더 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 과연 트위치가 떠나는 게 맞는 거냐? 그건 맞는 게 아니지. 그럼 내가 돈을 더 낼 거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웃겨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통신비가 비싸면 그 망비용이 비싸면 창업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VR, AR 되겠어요 한국에서? 막대한 트래픽이 나와야 되는 그 서비스를 한국에서 만약에 서비스 시작했는데 브라질에서 그 서비스가 터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 망 중립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스타트업 얘기하면 사실 그 통신비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통신사들이 되게 이제 정교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왓챠 같은 데는 통신비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 이유는 왓챠는 트래픽을 많이 먹는 서비스잖아요. 영상이니까. 왓챠 박태훈 대표 표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4K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은 유튜브랑 통신사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망사용료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좋은 훌륭한 회사들이 있지만 4K 서비스 하는 데는 없거든요. 왜 안 하겠어요? 4K 하기 싫어서? 아니죠. 비싸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뭐 거듭 통신사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영세 관광업소에는 부과를 하지 않거든요. 뭐 아웃스탠딩이나 바이라인 네트워크에는 부과하지 않아요. 나로 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이제 트래픽이 모이면 그때 부과를 하는데 근데 트래픽이 모이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기업이. 그래서 좀 왓챠 쪽하고도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그 공개 발언을 한 건 맞긴 한데 지금 당장 또 그 과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 죽겠는데. 그래서 그 과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정교하게 잘 지금 통신사가 되게 얄밉게 딱 이게 풍선 터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계속 불다가 좀 멈추고 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잘 하고 있죠. 참고로 아웃스탠딩과 바이라인 냅니다. 호스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니 클라우드 서비스가 돈을 내죠. AWS. 우리가 거기에 요금을 내는 거고. 돈을 안 내는 수는 없어요. 서버가. 근데 뭐 그냥 몇 백만 원 정도니까 사실은 뭐 영업 비용으로 치면 거의 뭐 1% 언더죠. 텍스트가 이미지만 하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내겠어요? 정리해보면은 또 지금 트위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 CP 다 죽는다.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 트래픽을 많이 먹는 뭐 동영상이나 4K 이런 데 하는 데는 그게 맞는 얘기인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이제 우리 텍스트나 이제 이미지 위주로 하는 데는 크게 상관없는 중요하지 거고. 않죠, 그거는. 근데 4K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유튜브는 4K를 빵빵 하는데 네이버랑 카카오는 4K를 못 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별적 요소죠. 이 기술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돈 비싸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그거네요. 우리가 통신비를 더 내면 4K를 받아볼 수 있는 거군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상호 접속 고시가 없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규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망사용료 관련해서 직접적인 규제 법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상호 접속 고시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 논리가 처음 나왔던 거는 그 사실 네이버가 만든 논리거든요. 네이버가 맨날 공격받을 때 우리 역차별 받고 있어. 뭔 역차별 받았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통신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쟤네 안 내. 구글은 안 내잖아. 우리 역차별 받고 있어. 라고 하니까 통신사가 그 논리를 팍 물은 거예요. 야, 국내 CP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 그러니 국내 CP를 낮춰주는 게 아니고 구글 너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또 4K라고 하지만 외국에서 쓰면 우리나라의 이제 브로드밴드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사실 4K, 1K 막 크게 체감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뭐 미국에 쓰면 아무리 4K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아주 막 그렇게 직관적으로 오진 않거든요. 너무 느리니까. 예. 저는 유튜브 볼 때 4K로 보거든요. 네이버 보면 1080 그 뭘 깔아야 1080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 대표님 말씀은 외국에서는 4K를 해봤자 4K가 안 나온다. 인터넷에 들려서 그 말씀이니까 그런가요? 예, 결국은 또 뭐 또 장단점이 있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그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용자들이 이렇게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용자들이 체감을 안 하니까 이게 계속 좀 계류되고 있고 결국 기업들은 좀 이런 걸 서로 좀 이렇게 각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좀 아쉬운 면이죠. 그건 네.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뭐 돈을 내든 안 내든 뭐 해외에서도 똑같이 논의하고 있잖아요.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부채를 쌓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IT 업계가. 예. 근데 우리나라 IT뿐만 아니라 좀 항상 일 처리하는 거 보면은 아까 그 넷플릭스도 이제 돌려치기로 막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항상 많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건 항상 피해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논란이 좀. 우리가 또 인터넷이나 이쪽에 시장이 빨라서 이상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상한 짓은 아니지만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이상한 짓은 아니지만 국제 표준이 뒤늦게 우리하고 다른 걸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그리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와이브로 생각도 나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네. 뭐 그런 문제는 있는 거죠. 네. 아까 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유튜브에서 아니면은 스트리머 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있고 뭐 기사에서 나온 내용 있고 다 좀 파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쪽 입장, 이쪽 입장만 해서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문제라서 그래서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구 탓이라고 하기 힘든 거거든요. 네, 오늘도 많이 또 좋은 이야기 듣고 갑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